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상담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상담 6주차에서는 여전히 통찰 단계 기술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통찰 단계에서 쓰실 수 있는 즉시성이라는 기술을 첫 번째 영상에서 배우실 거고, 뒤에 영상에서는 자기 주체와 자기 개방 이런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배우실 텐데, 이 즉시성이라는 기술은 제가 이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상담이 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는 분들, 숙련 상담자 분들이 이 즉시성 기술을 좀 원활하게 쓰시는 것 같고, 초심 상담자 분들은 이 즉시성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전적이어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난이도가 높은 이 기술을 꼭 써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난이도가 높지만 대신에 어떤 치료적 효과가 높다고 봐야 돼요. 치료적 효과가 높고 파워풀하다. 이 기법을 썼을 때. 그리고 특히 어떤 특정 주제의 경우에는 이 즉시성 기법이 아니면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오늘 설명하면서 나오겠지만 특히 더 그런 거는 상담자랑 내담자의 이런 관계에 관련된 이슈의 경우에는 즉시성 기법을 안 쓰고는 좀 해결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즉시성 기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존 볼비라는 유명한 이분은 의사시죠?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즉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문구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사소통이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 아니면 뭐 배우자 아니면 진짜 가까운 친밀한 친구 관계,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는 널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나 요즘 너한테 좀 서운했어. 이런 어떤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경우여도 이런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관계를 봤을 때 좋을까요? 물론 어떤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서로 주고받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관계가 좀 더 친밀하고 연결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해서 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들도 많죠. 어쨌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보보다 더 생생한 정보는 없다. 그래서 환자, 내담자겠죠?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상담을 하면 됐지 왜 상담실 안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즉시성이라는 기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즉시성이라는 게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어떻게 느끼느냐만 소통하는 거가 다는 아니에요. 그 외에 그 관계적인 거 말고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이나 장면 이런 거를 활용해서 다루는 걸 다 즉시성 기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일 특징적인 게 이 상담자와 내담자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오고 가면서 그 안에서 또 통찰을 얻고 내담자의 관계 패턴이나 전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즉시성이라는 기법은 통찰 단계에서 네, 중요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각자 읽어보실까요? 자, 다 읽으셨으면 잠깐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끊임없이 화를 낸다. 이런 경우가 잘은 없는데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에게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상담자도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내담자에게 상담자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이제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상담자도 이 상담을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 내담자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상담이 어렵게 느껴져서 슈퍼비전을 받았고 슈퍼바이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성을 사용해 보세요 라고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또다시 상담실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상담자가 즉시성을 활용했어요. 즉시성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것을 개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서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거 자기 자신에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군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즉시적인 경험을 내담자에게 전달을 했더니 내담자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사실은 내가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배척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실 즉시성을 쓰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담자는 내담자대로 계속해서 불평불만 얘기하고 화를 냈을 것이고 상담자는 이 내담자랑 상담하는 게 점점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오히려 상담이 잘 진행이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드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자가 너무 번아웃 되면 이 내담자를 딴 상담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즉시성 기법을 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다룰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즉시성 기법입니다. 앞에서 즉시성이 어떤 건지 예시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 그 정의를 보면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 자신에 대하여, 내담자에 대하여, 그리고 치료적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느낌, 그리고 우리 둘의 치료적 관계에 대한 느낌, 요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거를 뭐 개방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통해서 하게 되고 내담자와 함께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즉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즉시성. 그 순간에 이루어내는 것이라서 우리가 즉시성이라는 기법 이름을 씁니다. 즉시성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어요. 예시 읽어보시고 또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또 내담자에 대한 즉시적인 반응을 상담자가 오픈할 수 있어요. 자,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상담자가 상담 중간에 계속해서 마음 챙김을 하면서 내담자도 관찰하고 내담자 얘기도 경청하면서 상담자인 내가 나에 대해서 또 내담자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내담자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계속해서 알아차리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즉시성의 하위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치료적 관계에 대해 느낌을 공유하도록 초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보였던 어떤 모습에서 우리 이 내담자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궁금함이 들 때 즉시성을 활용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오늘 회의에서 했던 반응이 궁금하군요. 당신이 바로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반응, 진술을 하는 즉시성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낀 것을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담자죠. 당신과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그렇게 깊은 감정을 나눌 때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즉시성 기법을 쓰는 게 되게 익숙하게 나중에는 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런 개입의 말들을 보시면 되게 오글거린다.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말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누면 이 관계가 훨씬 풍부해질 수 있는데 그런 말 우린 서로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상담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내 내면의 것을 드러내는 조금 오글거리는 이런 말들에도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꾸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담자가 지각을 하는 거는 단순히 지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담에서의 저항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저항이라는 거는 단순히 상담자나 상담이 싫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한 저항일 수 있고 물론 상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간접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당신은 계속 시계를 보고 있네요. 당신은 떠나고 싶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우리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도 즉시성을 활용하면 좋은 방법을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외부 관계와의 평행성인데 재미있는 게 상담자하고 내담자 둘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역동? 이 둘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요. 어떤 내담자는 상담자를 너무 의지하거나 혹은 너무 복종하려고 하거나 어떤 내담자는 되게 상담자를 거부하려고 하거나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상담자하고의 관계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담자에게 나타내는 모습은 외부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즉시성을 활용해서 사실 이건 내담자가 주로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패턴인데 이 패턴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예시들을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자,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상담에서도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 이렇게 외부 관계하고 평행선을 이루는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즉시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상담의 앞뒤 맥락 없이 예시만 나와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즉시성이라는 게 아직 우리가 자기 개방을 배우진 않았는데 뒤에 나중에 자기 개방이라는 기법도 배우실 거예요. 자기 개방이라는 기법은 상담자 개인에 대한 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즉시성이랑 자기 개방이 조금 다른 것은, 자기 개방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는 걸 오픈한다거나, 저는 지금까지 상담을 5년 이상 해왔습니다 이런 걸 오픈한다거나, 이런 게 자기 개방이라면, 즉시성은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개입이다. 즉시성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방은 상담자 나에 대한 걸 그냥 개방하는 것이고, 즉시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둘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걸 개방하는 거라서 좀 다르고요. 또 즉시성도 도전, 그러니까 직면이죠. 이런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도 아직은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점점 아시겠지만, 상담 기법이라는 게 질문이면서 즉시성이거나, 도전이면서 뭐가 있을까요? 도전이면서 해석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멘트, 하나의 개입이 여러 기법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시성은 대인관계에서 내담자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피드백이다. 예시를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담자가 화를 내니까 상담자가 긴장감이 드네요 라고 즉시성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담자가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내담자가 두려울 때 화를 내는구나를 알 수 있죠. 상담자가 긴장감 느끼는 걸 얘기하면서 이 두려움을 나눠준 것을 반깁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 이 다음에 또 이제 대화가 이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즉시성을 활용을 하면 내담자가 이제 앞으로는 화를 잘 안 내게 되겠죠. 왜? 내가 두려울 때 화를 내는구나를 통찰을 하면서 아마 앞으로는 두려울 땐 화를 내지 않고 두려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특히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즉시성이 유용하게 활용될 때가 되게 많아요. 상담이 방향을 잃고 진전이 없을 때, 긴장을 서로 느낄 때, 신뢰, 믿음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즉시성을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둘 간의 거리감이 있을 때,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도 서로 인간이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의존성, 호감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때, 또 상담자가 의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담 관계를 방해할 때, 이럴 때 즉시성이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시성을 왜 사용하느냐, 의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통찰을 촉진한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특히 이 부분을 즉시성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내담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고 즉시성을 활용할 때 좀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치료적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도 다른 인간관계와 비슷하게 문제나 오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상담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정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서로 이제 아닌 척 하면서 서로 뭔가 상담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한데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런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 즉시성을 활용해서 상담자와 내담자 둘의 관계가 갈등을 거쳐서 회복이라고 할까요? 회복.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한번 내담자가 겪게 되면 그때부터 내담자는 누군가와 불편한 게 있을 때 이렇게 해소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문제를 드러내놓고 다루는 것에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파악과 강렬화예요. 이 즉시적인 그런 상황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끼리 그냥 하하호호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잘 지내는데 갑자기 서로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긴장되고 혹시 뭐 좋게 얘기해주면 고맙겠지만 나에 대해서 나 별로 너 친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말 할까봐 약간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갑자기 감정이 확 이렇게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즉시성을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고 이 감정을 좀 더 강렬화해서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야기시키며 변화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 이 즉시성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 즉시성을 썼는데 좀 신중하게 사용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 즉시성을 충분히 훈련하지 않고 사용을 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즉시성이 파워풀한데 어렵다고 했잖아요. 난이도가 높다. 그 얘기는 잘못 쓰면 내담자가 상담을 떠납니다. 드랍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너무 조용한 내담자한테 상담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상담자 이슈가 있어서 역전이가 생긴 거겠죠. 어쨌든 화를 내면 내담자가 이제 상담자는 나는 즉시성을 쓴 겁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즉시성을 쓴 건지 정말 그냥 화를 낸 건지 잘 면밀히 봐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내담자가 상담을 그만둬 버렸다. 이거는 즉시성을 잘 활용했다기보다는 상담자가 본인이 자꾸 역전이로 화가 나서 즉시성이랍시고 뭔가 잘못된 반응을 한 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거 다 설명한 내용이랑 겹쳐요.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네, 서로 진솔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즉시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열중하기, 요 5단계인데 하나씩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서. 열중하기는 일단 내담자 행동에 집중해서 그 과정을 봐야 되겠죠. 관찰하고 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것들을 느끼고 이 안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열중을 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신중하게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각하고 열중하는 것으로부터 철수하는 거예요. 보시면 상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내적 감정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짜증이 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역전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열중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조금은 한 발짝 이렇게 뒤로 와서 나 자신의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내담자에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치료적으로 잘 반응을 하고 있나? 이런 또 밑에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내담자하고의 상담을 혹시 방해하는 게 있는지 즉시성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 찾기가 어려우면 슈퍼비전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의도 파악하기에는 다른 기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개입인가 아니면 상담자 나 자신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입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역전이로 인해서 그런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의도가 괜찮다고 파악이 되시면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즉시성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대화를 잘 하고 있나를 점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두 번째 거 중요하고 상담자는 즉시성을 활용할 때 상담자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내담자가 그거를 바로 수용하거나 이렇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담자의 말에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그거에 대한 상담자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주목을 한다. 그리고 즉시성이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즉시성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내담자가 오히려 이 즉시성에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하거나 상담관계에 안 좋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내담자의 전의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상담자가 확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내담자가 우리 관계를 안 좋게 생각하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상담자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의에 의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해서 오히려 이 내담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면 더 좋습니다. 예시는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약간 성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거든요. 네,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성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금기시되는 게 아니라 조금 오픈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성적 전이를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담자 입장에서 매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즉시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즉시성을 사용하실 때 어려움은 워낙 좀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를 불편하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상담자가 분명히 자신의 어떤 내적 반응들을 활용해서 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내적 반응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세 번째 거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것도 어떤 직면, 즉시성, 해석 이런 것들이 더 통찰에 도움될 수 있는데 뭔가 불편할 것 같아서 뭔가 부정적인 걸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계속 공감을 해주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시성 사용 시 유의할 점은 첫 번째 거는 모든 기법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기법을 장황하게 하시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짧게 히어앤나우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초점 맞춰라. 이것도 모든 기법에 해당하는 거고
4번, 5번은 이게 워낙 4번은 워낙 어려운 기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담자를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깊은 어떤 연민과 공감으로 많이 고심해서 이 기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뒤에는 실습이라서 실습 부분은 나중에 실습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성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